BBC도 이런 자료를 하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토트넘은 손흥민 없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따낼 수 있었던 승점 21점 중에 5점밖에 얻지 못했다. 네, 다가오는 새벽 4시 30분에 레스터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 경기는요, 지난해 12월에 열리기로 했던 17라운드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토트넘의 경기 본지 꽤 된 것 같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첼시와의 카라바오컵 4강 경기를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만에 경기 열리게 되는 거고요.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 진짜 꽤 됐어요. 1월 초에 있었던 와포드 경기 이후에 꼭 19일 만에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경기도 설마 연기되지는 않겠죠? 이제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프리미어리그 경기, 토트넘 경기를 볼 수 있는 건 지난 주말에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가 미뤄졌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 아스날과의 경기 미뤄진 것 때문에 콘테 감독이 이번에 한마디 했더라고요.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부상과 A매치 때문에 경기가 연기되는 일, 매우 이상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토트넘과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 미뤄진 것 때문에 뭐 현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논란과 논쟁들이 좀 많잖아요. 원래 지금 경기가 이렇게 미뤄지는 건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코로나 확진자보다는 부상이라든지 A매치 차출 문제가 더 크지 않았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콘테 감독이 이제 한마디 던진 거고요. 또 콘테 감독은 지금 뭐 유럽이 전체가 그러기도 하지만 잉글랜드도 난리잖아요. 막 뒤죽박죽. 뭐 꼭 이번에 아스날 이 경기뿐만 아니라 지난번 컨퍼런스 리그 같은 경우는 뭐 몰수패 당하기도 했고 다른 경기도 막 미뤄지고 다른 팀들도 좀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상황에 대해서 메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게 뭐 뒤죽박죽, 엉망진창, 뭐 난장판 이런 뜻인데 진짜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난장판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 코로나 정말 지겹긴 합니다. 자, 콘테 감독의 토트넘은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경기만 놓고 보면 흐름은 괜찮습니다. 8경기에서 무패 행진이죠. 근데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냐? 그건 아니죠. 어쩌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카라바오컵에서 일단 패배했습니다. 4강 1, 2차전에서 득점을 얻지 못하면서 좀 무너졌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주요 선수들의 공백, 부상 공백이 여전히 있죠. 공격에 손흥민, 수비에 다이어 이제 못 뛸 것 같고요. 센터백 로메로도 회복은 했는데 풀핏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에 이제 베르베인 같은 경우는 회복은 했다고는 하지만 뭐 돌아오더라도 전력에 그렇게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 좀 있을 것 같고, 또 미드필더 은돈벨레는 뭐 자세와 태도의 논란이 있죠. 지난번 교체돼 나갈 때 그 이후에 1군과는 별도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전력 외로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전력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죠. 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골입니다. 토트넘에서는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토트넘 선수는 이제 해리케인인데 딱 절반이 4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 줄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BBC도 이런 자료를 하나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토트넘은 손흥민 없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따낼 수 있었던 승점 21점 중에 5점밖에 얻지 못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 승점을 쌓는데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를 BBC도 이런 통계를 통해서 꺼내온 거고요. 그러면서 BBC가 이런 평가도 했는데, 센터백 로메로와 공격수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혼잡한 일정 속에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죠. 현재 토트넘은 6위입니다. 승점이 33점이고 4위 안으로 들어가는 싸움 일단 중요하잖아요.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4위 웨스트햄과는 승점이 4점 차인데, 그래도 토트넘은 이제 경기를 웨스트햄보다도 4경기를 적게 치렀죠. 이 4경기 나중에 다 언제 치를지 몰라요. 뒤로 갈수록 일정 정말 어마어마하게 빡빡해질 것 같은데, 이러기 때문에 이번 다가오는 새벽 경기 포함을 해서 토트넘도 계속 승점을 쌓아간다면 4위 안에 들어가는 게 물리적으로나 경우의 수로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에 싸우기엔 레스터도 10위입니다. 10위, 지금 승점이 25점. 조금은 간격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레스터도 역시 경기를 18경기, 토트넘과 같은 경기입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는 한참 적게 치렀기 때문에
레스터도 올라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서로가 이번에 굉장히 절실하게 부닥칠 것 같은데, 근데 레스터도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3경기나 연기됐어요.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참 많은 경기들이 미뤄져 버린 레스터인데, 여기도 뭐 코로나 확진, 그다음에 부상 속출, 그다음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 이런 문제들이 걸리면서 한 10대 명이 뭐 지금 전력에서 빠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레스터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치렀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여긴 더해요. 지난해 연말에 리버풀과 치른 게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3주 만에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레스터도 경기를 갖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최근 경기인데 그 경기를 레스터가 1대0으로 잡았으니까 레스터도 역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토트넘과 경기 때는 여전히 많은 선수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전방에 우리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스트라이커 제이미 바디 못 뛰죠. 제이미 바디는 3월까지도 못 뛴다고 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전력에서 이탈할 것 같고, 뭐 수비 쪽에 조니 에반스라든지 히카르도 페레이라, 포파나, 카스티뉴 다 못 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대표로 차출된 선수도 이에나초, 은디디, 아마티, 맨디 4명이나 되다 보니까 전력 공백이 레스터도 상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변수와 변수가 좀 충돌하는 그런 경기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두 팀이 만나서도 굉장히 맞대결이 좀 팽팽했어요. 최근 4경기를 놓고 보면 2승 2패 서로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퐁당퐁당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볼까요? 홈팀 레스터는 최전방의 원톱은 주로 교체로 뛰었던 패슨다카가 원톱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선 쪽에는 하비반스, 제임스 메디슨, 그다음에 루크먼이 있을 것 같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텔레만스와 듀스버리 홀 선수가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는 왼쪽부터 루크 토마스, 센터백은 베스터고루, 쉐인지, 오른쪽은 올브라이튼이 있을 것 같고요. 골키퍼는 슈마이켈이 포진할 것 같습니다. 원정팀 토트넘을 보면 해리 케인, 그다음에 루카스 모라와 로셀소가 약간 이선 쪽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는 세세뇽, 호이베르, 스킵, 에메르송 로얄. 에메르송 로얄은 좀 크로스 좀 잘 넣어라 좀. 수비의 백스리는요, 벤 데이비스, 그리고 다이어가 좀 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 로든 잘해줘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산체스, 골키퍼는 요리스가 쓸 것 같습니다. 토트넘도 약간 축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돌아왔기 때문에 어떨지. 사실 이 경기는 토트넘에게도 원정 경기 때문에 꼭 쉽다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브랜드 로저스 감독하고 또 콘테 감독이 지략되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가오는 새벽입니다. 또 함께 지켜보겠습니다.